이것을 나는 숨길 수 없이 나는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후생사업이라고 해서 사단에 있는 자동차, 멀쩡한 자동차 3분의 1은 행방이 없어요. 뺑기치를 해가지고 서로 민간인 추력으로 해가지고 서로 삼판에 보내서 후생사업을 해서 그 후생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 진급한 사람이 오늘날 아무개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나는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공개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국군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사정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책무를 느껴서 나는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육군소령 때 한사랑이라는 필명은 한국이라는 한자, 역사라는 사자, 화랑대라는 랑자, 한사랑.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화랑도의 길을 걷는다는 뜻으로 역사는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김원웅 광복회장처럼 솔직하게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나도 못했어요. 나는 백선엽이에 대해서 사형감이라고 알고 있지만 못했다고. 그러나 애들로 말은 했지. 백선엽이는 아마 프랑스 같았으면은 사형 집행감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애돌려서 얘기했지 직접 얘기를 못했는데 김원웅 광복회장은 아주 처음으로 얘기를 하길래 감동을 했다는 이 얘기죠. 8.15 경축사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 전쟁사는 기중합니다. 이건 진실을 후대에 남겨야 됩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기록도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에서 만든 한국전쟁사는 기가 막힌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다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별난이 일어났다고. 백선엽 장군이 백선엽이가 30년 전에 국방장관을 만났어요. 국방장관 역사의식도 없고 골빈 국방장관이지.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사는 아주 비평뿐이고 그거를 후대에 남기면은 우리 한국군이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쁜 놈처럼 보이니까 한국전쟁사를 다시 만들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골빈 국방장관은 육군대장 출신인 백선엽이가 얘기하니까 황송해가지고 그러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선엽 왕,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역사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30년 동안 한국전쟁사를 제쳐두고 백선엽에 의해서 주도하는 6.25 전쟁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예산이 달라는 대로 줬어요. 백선엽이 카리스마에 눌러가지고 달라는 대로 줬어요. 전쟁기념관 4층.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막을 길은 없는데 역사에 남길 길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다행히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가 나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내가 월남전의 첫 맹호사단의 제구대대장입니다. 내 밑에서 강제구대가 죽었는데 그 강제구대의 위대한 죽음을 내가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육군장을 하도록 하고 태국무고훈장을 주도록 하고 내가 또 제구대대를 선언을 했어. 이 대대 제구의 이름으로 기리기 위해서 선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받아주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구 대의 이 문제들이 만방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월남전선에 가가지고 월남전에서 강제구 대의에 순직에 감동한 중대장, 소대장들이 싸워가지고 월남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지금 제구대대 중대장 참모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어요. 지금 약간 그 병을 앓는 사람은 있지만은 내가 서울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대전으로 내려와가지고서 8년 됐는데 매년 그 제구대대 중대장들도 우리 집에 와서 옛날을 되새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이거 내가 막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용태도 돈이 없어요. 연금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명절 때마다 추석날 그리고 음력설날 500만 원씩 닥닥보내. 그때 당시 500만 원은 커요. 지금 5년 전에 500만 원이 커요. 그래 그 돈 나는 군사장군 반대하고 나왔는데 노태우 돈 뭐 받기도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역사를 바로잡는 데 쓰기에는 좋다고 해가지고 서로 전쟁기념관 4층에 방을 냈습니다. 그리고 군사평론가협회를 창설하고 전후신문사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선엽 바로 앞방 전쟁기념관 4층 403호실에 내 둥지를 텄습니다. 거기에서 내 프로젝트 8개가 진행됩니다. 그 8개는 뭔가 하면은 이것도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발표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지 얘기할 수 있는 6개 중에서 몇 가지는 첫째, 정치군인 척결 5.18 강주 사태와 12.12 사태 공로자 무공훈장 준거 삭탈 백선엽 명령원수 추대 저지 한국전쟁 4대 영웅 세치기한 백선엽 제거 요 4가지 그 8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 하나가 바로 4대 영웅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 1,000만 원 한 5년 동안에 뭐 4천만 원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다행히 또 제구대대 출신 중대장이 그 전쟁기념관 사무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바로 백선엽 장군 앞에서 그리 백선엽이가 바로 앞에 있는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박경석 전후신문사 회장 박경석을 포용하기 위한 기가 막힌 작전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기서 밝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고 또 옛날 상사한테 모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발표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나만 얘기한다면 시민소령을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시민소령이 일본 지원군 출신이야. 그래 한 번은 그 백선엽 장군 수하에 손희선 소장이 있었는데 손희선 소장하고 나하고는 그 1951년 미국 보병학교 유학동기예요. 내 방에 오더니 여보 박 장군 큰일을 해야 되겠어. 무슨 일이요? 월남전쟁에는 영웅이 강제구 소령이 영웅이 있는데 우리 한국전쟁에는 영웅이 없어서 시민소령을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시민소령이 또 일본군대 출신인데 일본군대 출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 다 일본군대예요. 손희선도 일본군대고 백선엽이는 만주군대예요. 그래 나는 반대다. 어떻게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은 지대로 생기는 거다. 아닙니다. 그 손희선 소장 하는 말이 이것은 진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지. 내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 시에 이미 시민소령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6.25 전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서 거부한 거거든. 그래 이제 백선엽 장군한테 그 방에 건너갔죠.
박 장군, 이거 시민소령 영웅 만드는데 협조해줘야 되겠어. 영웅은 만드는 거요. 월남전쟁 영웅은 강제고 소령이 있는데 한국전쟁 영웅이 없으니 시민소령을 만듭시다. 박경석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역사의식에 똘똘 뭉친 이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역사를 조작하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가진 압력이 와요. 전화도 오고 무슨 그래 그 노태우가 대통령 그만두니까 돈 줄이기도 끊어지고 해서 전쟁기념관 사무실에서 퇴실을 했죠. 그때 그동안에 전쟁기념관에서 백선엽이가 만든 6.25 전쟁사라는 11권 책이 나왔어요. 다 가짜야. 다부동전투가 최고의 낙동강정선의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사단장 할 때 백선엽 대령이 개성전선에서 일사단이 후퇴를 해가지고 질이 몇 년 돼가지고 다 집이 고향으로 향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할 때까지 백선엽 나타나지도 않아. 그 전날 육군회관에서 파티할 때 그 파티장에 2차, 3차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4시에 인민군이 공격을 했는데 오후 2시가 돼도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단장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그거를 거기에서는 없앴어. 그리고 낙동강전선에서는 가장 뚜렷한 한국군이 잘 싸운 것은 6사단과 8사단 영천전투라고. 우리나라에 그 대첩이 2개 있어요. 의교화에 춘천대첩, 영천대첩. 근데 11권의 책 속에서는 영천대첩을 없애버렸더라고. 그래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글만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 장군 큰소리 꽝꽝 치더니 별 수 없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을 하던 박정인 장군이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가짜 역사책 11권이 나왔는데 거기에 1권하고 2권에 자문위원으로 박형석 이름이 올라있던데 그것도 육군 준장인 주제에 사성장군 국방장관보다도 다 위에 백선엽 다음에 최영이 넣고 그 다음에 박형석이가 들어가고 밑에 쭉. 나는 깜짝 놀랐지. 그래 백선엽 장군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전화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군사편찬연구소장한테 전화했더니 받아요. 아니 내가 자문한 적이 없어. 이 11권 책 나오는 거는 나는 결사반대야. 근데 왜 내 이름이 여기 올라있어?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자문위원이라면 책을 다 논하줬는데 내가 6.25 전쟁사 받은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박형석 장군한테는 비밀로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 책은 보내면 안 된다. 그래 가장 민감한 제1권, 제2권에 내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 박형석이도 역사를 하는 군사, 밀리터리 히스토리, 군사를 하는 박형석이도 이렇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해서 자문위원을 인쇄를 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박경석 전후신문사 회장 1권에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2권에 넣었더라고. 내가 고발하기 전에 이 2권을 보내라. 그랬더니 다음날 그냥 인편으로 2권이 왔어요. 그래 그 2권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 언론에 그건 보도했어요. 지금 많은 내가 그 백선엽의 명예원서 퇴출 운동을 앞장설 때 그때 이미 발표가 됐어요. MBC에서도 나오고 여러 신문에도 나왔어요. 백선엽 장군의 4대 영웅 말도 안 되는 것이 들어간 이후 나는 분노했죠. 내가 4대 영웅 만드는 작업의 실무자였지.
전두환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쿠데타에 성공하다 보니까 선배 장군 내쫓은 그런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선배 장군 중에서 유교의 영웅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전두환이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부각시키는데 어떻게 부각시켰느냐. KBS에, 그때는 뭐 KBS도 쩔쩔매고 MBC 뭐 어떤데 전두환 말 한마디만 다 통할 텐데 3부작으로 계획을 하다고 하라. 국군의 날 첫 시간에 뉴스 직전에 골든타임에 8시부터 9시. 그 다음날 2일날 2부, 3일날 3부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라. 그래 4대 영웅을 만드는데 박경석 장군한테 시켜라. 박경석 장군이 군사정부를 반대해서 나왔는데도 나한테 시킨다는 이유는 또 걸작이지. 군대는, 여기 군대 출신도 계신지 모르지만은 뭐 무식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항상 공부해요. 소위중위 때는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대위소령 때는 고등군사반, 그리고 영관급 장교가 되면은 육군대학,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대학은 이렇게 공부를 내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박경석이한테 시키면 정확하거든. 육군대학 동기예요. 육군대학에 단기과정이 있고, 여기 군대 출신 계실 줄 믿습니다. 육군대학에는 단기과정이 있고 정규과정이 있어요. 단기과정은 4개월 내지 5개월, 정규과정은 1년이에요. 영관 장군들이 1년 동안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해요. 아마 일반 대학원 과정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가 육군대학 정규과정인데, 육군대학 정규과정에 내가 선임자인 박경석 중령이고 전두환이는 전두환 소령으로서 같이 1년 동안 뒹굴면서 공부를 했고 운동을 했고 같이 술을 마시고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박경석이 승진을 하는데 저놈 시키면은 정확할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떨어졌어. 엄청난 일이. 그래서 내가 4대 영웅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초청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1군 사령관을 역임한 이한림 장군. 아주 나폴레옹이라고 그래서 꼿꼿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2군 사령관 이병형 장군. 전쟁기념관을 만드는 이병형 장군. 아주 그 사람은 고치식하고 머리도 좋고 군사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박정인 준장. 계급은 별 하나지만은 아주 무서운 장군이에요. 국방부 전사편찬 연구소장도 했어요. 비록 박경석이처럼 정의의 길을 걷다가 군복을 별 하나로 나왔지만은 그 세 분을 모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야. 한강방어의 김홍일 장군, 춘천대첩의 김정호 장군, 다음에 인천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 다음에 낙동강전선의 워커 장군,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결정된 거예요. 그럼 만장일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들이 거의 다 계셨어요. 40년 전에, 1983년이니까 37년 전에 거의 다 살아계셨다고. 근데 그분들한테 초청해서 여론조사하니까 뭐 만장일치야. 백선엽은 10명 예비명단에도 없었다고. 그것이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돼서 제가 참을 수가 없죠. 참겠습니까? 제 성격이 못 참겠다. 이 결사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하고 맞붙었죠. 그래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다는 소리 듣고 스스로 모이던 사람도 많았어요. 아까 얘기한 박정인 장군도, 그리고 그 이후 월남전선의 영웅 한국전쟁에서 아주 훌륭하게 싸운 최명신 장군도 내 편에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장군들이 모이들으면서 해서 4대 영웅을 1900, 그러니까 군년도가 한국전쟁 70년도 기념인데 60년대 기념행사로다가 백선엽 그 캠프에서 백선엽이가 만드는 것이 3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백선엽 명예원수 추대,
첫 번째. 두 번째, 백선엽상 제정. 세 번째, 백선엽 해고로 공간사. 국가에서 만드는 역사책으로 만든다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국방부에서 결정까지 다 됐어. 대통령도 오케이 했어. 그거를 뚫기 위해서 내가 결사적으로 이건 내가 죽어도 난 통과 못 시키겠다. 근데 내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박 장관님, 우리 인사복지실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보낼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약속한 시간 내에 육군소장 인사복지실장과 육군대령 담당 과장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장소까지 얘기해줘. 내가 서울에 살았을 텐데 사직공원 앞에 있는 스페이스본 아파트. 거기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내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나는 자료가 무궁무진했어요. 내가 일본에 가고 만주에 가고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조한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다나카 히사히로 박사예요. 이 양반이 간도 특설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자료를 얻었는데 기가 막힌 자료가 있어. 한 가지만 얘기할게. 1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 백선엽이가 만주 공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할머니배 조선 사람의 창씨 개명이 있는데 백선엽이가 백가니까 백가를 넣어서 시라야마 무슨 뭐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해가지고 그 제출을 하니까 일본 간도 특설대 간부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간도 특설대 대장, 참모장, 그리고 주요 참모는 일본 놈들이고 나머지는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래 간도 특설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2 오랑캐는 오랑캐를 시켜서 잡는다라는 전략이에요. 제2는 삼국지에도 나와요. 그 제2의 조선 사람이 간도 특설대를 만들어서 그게 800명밖에 안 돼. 그거 무슨 팔르고 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백선엽이가 만드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 간도 특설대에 바로 직속장관이었던 일본 장교 해고록이 있어. 그 해고록에 기가 막힌 게 써 있어요. 백선엽이가 창씨 개명을 하는데 조선 사람 티가 나는 창씨 개명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이게 누구든지 이거 되면 조생진 조선 사람 소리 들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이름으로 딱, 이거 죽은 사람 아니야. 죽은 사람이라도 저는 존경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에요. 시라카와 요시노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에 의해서 상해 공원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놈이에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때 김홍일 장군이 제공한 도시락 폭탄은 윤봉길이가 가지고 그 홍구공원에서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인 거라고.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일본군 대장, 그는 누구냐? 한반도 침략의 제1선 책임자예요. 이걸 존경한다고 해서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이름을 줘? 그래, 끝내 민정문화 대백과사전에도 시라카와 요시노리 이름이 확인이 안 돼서 몰라요. 안 올렸어. 또 확인이 됐더라도 겁이 나가지고 본인한테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일본 백선엽이 상관이었던 사람의 해고로 딱 오늘 개서 제공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 군사연구실장이 인사복지실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이거 장관님한테 보고해야 되겠는데 보고가 아니야. 이건 대통령한테도 보고해가지고 이건 삭발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인사복지실장 육군서장하고 육군대령 과장하고 이것을 갖다가 앉혀놓고 내가 최명신 장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들으라고 하고. 그때는 휴대전화가 아니고 그 집에 전화로 전화 걸었는데, 아, 박 장군 웬일이야? 아니, 백선여 명예훈수 추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지금 국방장관 김태형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장군님은? 안 되지. 허락하면 안 되지. 인민군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하는데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것이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조선 자기네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는데 남쪽에 보니까 전부 애놈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남침을 한 건데 이 남침의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걸 나한테 묻더라고.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은 민족 백선엽이가 만약에 만주군 출신이며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던 백선엽이를 만약에 명예원수를 시키게 되면은 북한 공산당의 남침 전략인 민족해방전쟁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 그럼 나한테 보내줘. 해가지고 인사복지실장 소장하고 대령하고 그 다음날 보내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듣고 내 말을 참작을 해가지고 김태형 국방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것이 명예훈수 착달이 성사된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 최명신 장군 해보록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최명신 장군이 위대한 영미이지만은 마지막 국가에 봉사한 아주 빛나는 업적이라고 내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 김태형 장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딴 예비역 장군들이 투소 같은 것도 보내고 해서 마침내 모두 3가지 프로젝트가 다 취소해버렸어요. 백선엽상 취소, 백선엽 명예훈수 취소, 그리고 백선엽 공간사 취소, 이렇게 해서 1960년 기념 한국전쟁 사업 3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형사가 벌어졌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외도를 했어요. 그 전두환이가 자기 육군대학에 같이 있다고 그래서 농업진흥공사, 직군 농어촌공사인가 하는 감사로 명하더라고. 내가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농업진흥공사 감사라고 앉아서 뭐를 하겠어요.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40년 동안 오로지 군사학문 정립에 매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이 시집 22권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수필집, 정기소설, 그리고 역사소설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83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내가 책을 쓰면 출판사가 서로 싸워가면서 뺏어가요. 그래 크게 그 군사 잡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까지 퍼지는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파동을 일으키고 상당히 역사를 바로잡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4대 영웅이 들어가 있는 거 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 문제도 박근혜 정부에서 비로소 말을 들어줬어요. 현 정부하고 관계없습니다. 4대 영웅에서 백선엽을 빼고 김홍일이 복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로서는 백선엽이가 기분 나쁘거든. 백선엽이가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에 박정희가 뭐 남로당이었다, 뭐 사형수였다는 걸 다 밝히니까 박근혜로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가 백선엽이가 6.25 전쟁 영웅으로서 항상 앞자리에 선 것을 슬그머니 빼고 거기에 김홍일이 복귀가 됐어요. 그래 6월 25일 날이면 그냥 뭐 백선엽이 잘했다고 나오던 것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없어지고 오성장군 김홍일로 대체가 돼서 오늘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것은 83권에 대한 책 중에서 딱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민족 정기 함양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당에서 8월 20일 날 나온 구국의 영웅 오송장군 김홍일, 이거는 좀 인터넷에서 쳐서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6.25 전쟁에 일어나기 전부터 그 위기에 일어나는 사정, 그리고 한강방어를 통해서 김홍일이가 막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오늘날 독립군에 대한, 광복군 출신에 대한 태도가 차츰차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계기가 됐다고 나는 봅니다. 오송장군 김홍일에는 그런 내막이 전부 되어 있어요. 광복군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 기여한 업적과,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에서 대한민국을 살고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6월 28일 날 인민군이 들어와서 중앙청까지 땡군을 몰고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붕괴되는 걸로 알았다. 8개 사단이 다 없어졌어요. 8개 사단이 다 없어졌어요. 그 전방에 1사단, 여러분 머리에서 지도를 그려보세요. 한반도 38선, 그리고 제일 서쪽에 1사단, 그 다음에 7사단, 의정부의 7사단, 그 다음에 춘천의 6사단, 그 다음에 동해안 쪽에 8사단, 이 4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광주, 대구에 예비사단 하나씩 해가지고서는 그 사단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흘 동안에 사단이 없어져. 대한민국도 없어졌다고. 이제 끝난 거예요. 나도 6.25 전쟁에서 이제 그 포천전투에서 86명이 동기생이 죽고 뭐 후퇴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다. 백선엽이는 옷 갈아입고 도망가고, 유재형도 도망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없어졌어. 8개 사단이. 김홍일 장군이 안 되겠다. 내가 한강방으로 하게 되겠다고 자청해가지고 시흥직부 전투사령관이 돼가지고 한강방어에서 그냥 방어하기 전에 썰물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국군이 8개 사단이 다 붙어져가지고 사단장도 계급장 다 뛰고 연대장도 사복 갈아입고 막 도망가는 거야. 실제로 내 눈으로 봤어요. 완전히 망한 거야, 대한민국이. 그걸 김홍일 장군이 안 된다. 우리는 제기할 수 있다 해서 헌병을 동원하고 장군을 장교들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오산, 시흥 이 일대 일본 국도 야산에 쫙 배치해가지고 서로 이만한 신문짝보다 만한 종이떼기에다가 미군 참전 결정 용기 내자 해가지고 서로 장교들 보고 들어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북쪽으로 보내서 한강 방어선 근처에다가 3개 사단을 편성했어. 8개 사단이 3개 사단으로 쫄아든 거예요. 그래서 3개 사단도 1개 사단이 10,000명이 아니고 1개 사단이 몇 명인가 하면은 대개 한 4,000명 정도, 3,000명 정도. 그러니까 3개 사단이라 1개 사단도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2,000명이 오송장군 김홍일에 의해서 지켜짐으로써 나흘 동안, 그러니까 인민군이 (3일을) 벌였어. 왜 벌였냐? 그것도 또 중요해요. 그것도 오송장군 김홍일에는 그 이유가 써 있어요. 3일을 왜 벌였는가 하면은 김일성은 서울만 점령하면 대한민국 붕괴한 걸로 착각을 해요. 오만했지. 그리고 박헌영이가 자기한테 얘기하기로 북한이 인민군이 공격만 하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 30만 명이 붕괴해가지고 남쪽은 전쟁을 하나마나 그냥 다 오는 거라고. 그거 흩어졌지.
다음에 미군의 군사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서울을 점령했다고 해서 아주 들떠가지고 사흘 동안을 낭비해서 한강을 건널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나흘째 되는 날 상계사단을 만드는 김홍일 장군이 막아내가지고 서로 나흘을 막아냈어. 그 나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반도에 군사 보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소련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제 한국은 망했는데 미군이 군사회의에 만한다고 HSN이 1월 12일 날 발표까지 했는데 나가고 마고 니들 멋대로 내버려 둬. 이제 이 김일성 철화가 됐는데 그래서 포기해. 이런 인민군 김일성 당국의 착각, 패착, 바둑에 두는 바둑의 패착. 이것 때문에 사흘을 낭비했는데 나머지 나흘을 김홍일이 막아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백선엽 해고록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해고록 쓸 때는 욕심이 없을 때야. 이렇게 자기가 4대 영웅 되려고도 하지 않고 국방부 전쟁기념관 사무실을 내고 그 세계 프로젝트로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는 좀 순수했었던 것 같아. 만약에 김홍일 장군이 한강방어가 없었더라면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 백선엽이 말한 것 중에서 진실은 그거 하나야. 이상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의 진상에 대한 사례별로 내용을 열강해 주신 파운 장소에 맞추겠습니다.